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살라와 마네가 없는 상황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리버풀이 어떻게 살라와 마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버풀은 살라와 마네, 케이타가 네이션스컵에 차출된 상황에서도 현재 5경기 동안 4승 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5경기 동안 12골을 넣었고 실점은 단 2골만 허용하면서 공수양면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무엇보다 공격 라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살라와 마네가 없지만 여전히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리버풀에게 긍정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살라와 마네는 리버풀의 득점을 책임지는 선수들이고 이번 시즌 살라는 23골, 마네는 10골을 기록하면서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들입니다. 특히 살라가 이번 시즌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리그만 놓고 보면 살라는 16골과 9개의 도움으로 2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라가 네이션스컵으로 떠나기 전까지 리버풀이 리그에서 20경기 동안 52골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살라는 리버풀이 기록한 득점 중에서 무려 48%의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그만큼 살라는 팀 내에서 공격적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살라가 없다는 것은 리버풀에게 큰 손해였습니다. 또한 살라와 마네가 없을 때 리버풀에게 아쉬운 것은 좌우 측면에서 수비를 흔들어줄 수 있는 살라와 마네의 돌파력이었습니다. 살라와 마네는 이번 시즌 리버풀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을 성공시킨 선수들이고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볼을 몰고 들어간 횟수가 가장 많은 선수들인데요. 두 선수가 좌우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흔들어주기 때문에 리버풀이 위력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라와 마네가 네이션스컵에 차출된 이후에는 두 선수를 대신해야 하는 조타나 체인벌린, 미나미노, 커티스 존스 같은 선수들이 살라와 마네보다 돌파력이 분명하게 부족한 선수들이라서 리버풀은 상대 수비의 공간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나 리버풀의 공격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살라가 없는 오른쪽 측면 공격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살라가 있을 때 리버풀은 이번 시즌 공격의 방향이 40%나 오른쪽에 쏠려 있을 정도로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가 많았는데요. 이때 아놀드, 핸더슨, 살라로 이어지는 3명의 선수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삼각형을 만드는 것이 리버풀 축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살라가 측면으로 넓게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면 핸더슨이 침투에 들어가고 아놀드는 후방에서 핸더슨의 자리를 대신하는데요. 아놀드가 오버래핑을 시도하면 살라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핸더슨이 뒤에 위치하는 장면도 자주 나오고 오히려 아놀드가 중앙으로 침투하는 장면도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3명의 선수가 유연하게 자리를 바꾸지만 보통은 살라가 득점을 위해 중앙으로 들어오면 핸더슨이 측면으로 빠져주고 이때 아놀드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전형을 만드는데요. 이러한 전형의 장점은 측면으로 수비가 끌려나가면 살라에게 득점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수비가 중앙으로 움직이면 측면에 공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킥이 좋은 아놀드가 뒤에 있기 때문에 공간이 발생하면 아놀드가 핸더슨과 살라에게 좋은 패스를 뿌려줄 수도 있고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좋은 크로스를 올려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리버풀의 경기를 보면 살라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핸더슨이 측면으로 빠져나가고 아놀드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인벌린과 미나미노는 살라가 없을 때 살라와 비슷한 동선을 가져가줬습니다. 체인벌린과 미나미노 두 선수 모두 측면과 중앙에서 모두 뛸 수 있기 때문에 살라처럼 중앙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도 가능하고 살짝 뒤로 빠져있거나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플레이도 가능했는데요. 실제로 경기를 봐도 핸더슨이 측면으로 나갈 때 아놀드가 중앙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체인벌린이 살라처럼 중앙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라가 네이션스컵에 참여한 이후부터 문제는 살라가 빠졌을 때 체인벌린이나 미나미노가 살라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살라와 핸더슨, 아놀드가 자리를 바꾸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살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살라의 득점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체인벌린과 미나미노가 살라만큼의 득점을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리버풀의 오른쪽 공격이 살라가 있을 때만큼의 파괴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버풀은 살라가 네이션스컵을 위해 떠난 이후로는 살라가 있을 때처럼 공격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인 공격 방식이 되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살라가 없는 상황에서 리버풀의 오른쪽 공격이 아놀드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핸더슨과 체인벌린이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상대 수비를 끌고 움직이면 수비 라인에 공간이 발생하는데 이때 아놀드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리버풀은 아놀드의 킥력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장면처럼 핸더슨이 전방으로 올라가면서 상대 수비를 끌고 움직이는데 이때 수비 라인 앞에 공간이 발생하고 여기서 중앙으로 들어온 아놀드가 편하게 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리버풀이 공간을 만들면서 아놀드가 볼을 잡을 때는 반대편 측면에 네이션스컵에 출전한 마네 대신 조타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는데
조타의 가장 큰 강점이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공간을 찾아 뛰어들어가는 플레이인 만큼 아놀드가 크로스를 올려주고 조타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슈팅을 만들어내는 것이 리버풀의 위협적인 공격 루트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리버풀의 경기를 봐도 아놀드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크로스를 올릴 때 조타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리버풀이 오른쪽에서 공격을 전개하면서 아놀드가 볼을 잡았을 때 상대팀 수비는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여기서 조타까지 중앙으로 들어오면 상대의 측면 수비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반대편에 큰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때 로버트슨이 빠르게 올라오고 아놀드가 반대편을 향해서 패스를 보내주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로버트슨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아놀드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을 때 상대팀 선수들이 아놀드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반대편에 있는 조타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상대팀 측면 수비수를 끌고 움직이는데요. 따라서 반대편 측면에는 공간이 발생하고 로버트슨이 공격적으로 전진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놀드가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아놀드가 볼을 잡을 때 상대팀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데, 이때 반대편에 공간이 발생하면 아놀드가 반대편에 있는 로버트슨을 향해서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대편에 공간이 발생했을 때 아놀드가 로버트슨에게 정확한 패스를 보내주기 때문에 로버트슨이 넓은 공간에서 압박을 받지 않고 크로스를 편하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가 많은데요. 따라서 리버풀은 살라가 없을 때 오른쪽에서 공격을 마무리하기보다 아놀드가 왼쪽으로 볼을 보내주고 로버트슨의 크로스를 활용하는 공격 패턴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놀드의 정확한 롱패스, 로버트슨의 정확한 크로스를 활용한 전략인데요. 따라서 리버풀의 공격 방향을 살펴보면 살라가 네이션스컵을 떠나기 직전까지 살라가 있는 오른쪽이 40%, 반대편인 왼쪽은 32%의 비율이었는데, 살라가 네이션스컵으로 떠난 이후부터는 왼쪽에서 이루어진 공격이 크게 늘어났고 오히려 공격의 방향이 왼쪽으로 쏠린 경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로버트슨을 활용한 공격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리버풀은 살라와 마네가 없을 때 아놀드와 로버트슨의 킥력을 활용해서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의 정확한 킥력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파비뉴, 반다이크, 마티프처럼 공중볼에 강한 선수들까지 있기 때문에 리버풀은 세트피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현재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는 팀이고, 살라와 마네가 없을 때도 공격이 안 풀릴 때 세트피스에서 득점이 나오면서 리버풀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놀드와 로버트슨의 정확한 킥력은 살라와 마네가 없을 때 팀의 공격을 이끌어가는 가장 위협적인 무기인데요. 리버풀이 살라와 마네 없이도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좌우 풀백의 훌륭한 활약 덕분이라고 할 수 있고, 좌우 풀백의 존재는 리버풀 축구의 가장 큰 힘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